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알고 투자하기 채널입니다. 넷플릭스가 미국 시간 1월 19일 장 마감 후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4분기에서 구독자 숫자가 851만 명 더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예상했던 600만 명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넷플릭스의 현재 전 세계 구독자 수는 2억 370만 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는 현재 1억 3,700만 명입니다. 2020년도 증가된 구독자 수는 총 3,660만 명으로 지난 2018년에 세웠던 한 해 구독자 수 증가 기록인 2,860만 명을 넘어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의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장외에서 최고 13%까지 폭등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4분기 매출은 66.4억 달러로 지난해 비해 24% 증가하였고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66.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1.19달러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1.39달러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500개 이상의 작품들을 제작 중이거나 제작 계획 단계에 있고 이 중에서 2021년도에 무려 71개의 새로운 영화가 포함되어 있고 일주일에 적어도 1개의 새로운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4분기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자들의 급등은 이 경쟁 업체들 모두가 스트리밍이 앞으로의 미래임을 인지한 것이고 이는 우리가 회사 창립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전략은 단순한데 이것은 구독자를 매일 더 즐겁게 만들면 우리가 구독자의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에 600만 명의 구독자의 추가를 예상하고 있고 1,580만 명의 구독자를 추가했던 작년 1분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년 1분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구독자 수의 증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미주의 구독자 수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증가를 기대하긴 힘들고 북미주 이외의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독자의 증가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아시아 시장의 구독자 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투자는 계속되어지리라고 예측됩니다. 넷플릭스는 올 초에 한국의 파주시와 연천군에 있는 스튜디오 139 그리고 삼성 스튜디오와 임대 계약을 하였고 앞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이곳에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스페인 범죄 드라마 종이의 집의 한국 리메이크판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컨텐츠로만 무려 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한국 컨텐츠들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에 71.3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2.97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3억 6천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이는 작년 대비 2배의 수치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4분기에 2억 8,400만 달러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였는데 2020년도 전체에서는 19억 달러의 플러스 현금 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33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기록했던 2019년과는 비교되는 수치인데 주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컨텐츠 제작이 중단되어서 이에 따른 제작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번 4분기 주주 서한에서 투자자들에게 2021년도 현금 흐름이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고 앞으로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하고 추가적인 부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잉여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 발표가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폭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1인자의 위험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다른 경쟁업체랑 현재는 비교될 수 없는 만큼의 새로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컨텐츠를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경쟁업체들은 스트리밍 사업이 기업의 한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의 규모가 제한적인데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이외에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모든 수익이 컨텐츠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새로운 컨텐츠는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계속 축적이 되고 구독자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 넷플릭스를 계속해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들로 구성된 넷플릭스의 플랫폼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구독료가 계속해서 증가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계속 넷플릭스를 구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의 현재 PE 레이시오가 80이고 PS 레이시오도 9.2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넷플릭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업에 그만큼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넷플릭스의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기업의 이익을 늘려가려면 현재의 사업 구조로는 첫 번째로 구독자의 수가 증가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여야 합니다. 구독자 수는 북미주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독자의 성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아직 구독자 수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컨텐츠 제작 비용을 현재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구독자를 추가한다고 해서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넷플릭스의 사업 구조상 앞으로 추가되는 구독자는 순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구독자 수의 성장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면 넷플릭스의 주가도 같이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구독자의 성장세가 계속 줄어든다면 넷플릭스 주가의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가 더 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올리거나 컨텐츠 제작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구독료를 빠르게 올리는 것이나 컨텐츠 제작 비용을 줄이는 것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업 구조로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수의 증가를 통한 성장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여기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현재의 사업 구조의 다른 사업 구조의 추가입니다. 애플이 아이폰만을 만들 때는 월가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은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애플은 단순히 핸드폰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 아이워치, 에어팟 등을 선보이고 앱스토어, 아이튠, 애플 TV 플러스 등으로 사업의 확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애플은 많은 핸드폰 사용자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빠르게 늘려간 것입니다. 넷플릭스도 현재의 엄청난 구독자 파워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오로지 구독자 수의 증가에만 의존하는 성장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수년간 특별한 변화와 혁신 없이 비디오 콘텐츠 제작과 구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배포의 사업 모델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외에 뮤직, 게이밍, 유료 광고를 포함한 비디오 콘텐츠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모델을 혁신과 기업 인수를 통해서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의 경영진들이 현재 사업 구조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구조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투자해 나가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구독자의 증가도 둔화세를 보이고 새로운 사업 구조의 창출에도 실패를 한다면 넷플릭스는 더 이상 성장하는 기업으로서의 높은 가치 평가를 못 받을 수 있고 이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매도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엄청난 구독자 수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의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면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성장 기업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